우리는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비정상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1은 3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즘 화가 날 때가 너무 많다며 때로는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했기 때문이랍니다. 자신은 글을 써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가기라도 하면 끝장이랍니다. 내가 무슨 글을 쓰냐고 환자 1에게 물어보니 그는 아주 따끈따끈한 일을 추적 중인데 일종의 음모에 관한 것이라며 러시아 마피아와 관련이 있다는 말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쫓는 이야기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해킹 당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이상한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에서 발송한 것이 분명하고 자신을 조사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 후 계속해서 스팸 메일이 오고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해서 외출조차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생각까지 조종받고 있다고 믿었고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1은 신경정신과 병동에 며칠 입원했습니다. 증세가 약간 호전되었지만 퇴원 후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자 1은 1년 뒤 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환자애는 73세 노부인입니다. 몇 달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고 있었는데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환자애는 진료를 받을 때 사위가 최근 들어 자신의 물건을 훔친다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위가 최근 들어 평소보다 자주 자신의 집을 찾아왔고 때로는 딸 없이 혼자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이 사위에게 비상시를 대비해 자신의 집 열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사위가 집을 쉽게 들락거릴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의심이 생긴 연유는 몇 주 전 처음으로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니 부엌의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올려뒀던 지폐가 없어졌더랍니다. 가정용은 제품 몇 개도 없어졌고요. 환자애는 도무지 화를 가라앉히기 힘들었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니 경찰의 개입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2주 뒤에 환자애는 그녀의 딸과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애는 늘 불안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계속 체크하게 되고 집을 비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이며 엄마가 자신의 남편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마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애가 초기 치매에 나타나는 편집증이 의심되니 입원시켜서 관찰해보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환자애는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다고 했고 가정방문 간호는 받겠다고 응했습니다. 2달 뒤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환자애는 서랍장에 두었던 돈이 사라졌다며 사위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딸은 엄마가 완전히 돌았다면서 어머니를 입원 조치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애가 경미한 단기 기억 장애 외에도 편집증적 망상이 의심된다고 진단 내리고 신경이완제를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경찰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위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과 은제품을 훔쳤다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입원 조치됐던 환자애는 곧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원 서류에는 편집증에 관해서는 적혀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써 있었습니다. 환자 1과 환자 2의 예를 들었지만
의사들은 진료하면서 망상인지 실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뇌 기능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 좌우됩니다. 정상과 비정상 상태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정상 모드에서 제정신이 아닌 모드로 옮겨가는 데는 뇌에서 스위치 하나만 돌리면 되는 듯이 보입니다. 심리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누가 봐도 기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적 확신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는 돌로 새긴 것처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나 미쳤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 눈에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없게 생각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표시가 납니다. 뭔가를 확신하면 보통 그 확신에 의거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주관적 확신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확신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바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의사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는 개념을 무조건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상대방을 미쳤다고 분류하면 다른 쪽 집단에 자신이 소속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와 다른 이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서 확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속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확신은 집단 소속감에 대한 표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의거해 속하고 싶은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속하고 싶은 집단에 의거해 확신을 선택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한편으로는 속한 집단의 동질감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타자를 배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굳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굳은 확신으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분류되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경향은 심각한 문제이고 소수를 낙인 찍을 위험을 동반하며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정신 나갔다고 욕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다면 이는 확신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 틀린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확신을 철통같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관련 주제에 대한 진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한 경우는 주어진 팩트에서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지적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이나 선동에 희생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세계상은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소통하기 때문에 나의 세계상과 너의 세계상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소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유전적 장비가 비슷하다 보니 뇌도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각자가 만들어내는 세계상은 많은 부분 유사합니다.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모호하고 유동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재미있는 이야기 남겨주세요.